안녕하세요. 온라이드의 김대진입니다. 일단 23년 내년 경찰 대비 이제 형사법 공부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이게 중요한 이유가 22년 2차 올해 시험이었죠. 올해 시험이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전에 공부했던 그대로 하면은 방향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내년에도 시험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그대로 기출 문제를 그대로 공부하는 방향으로 했다면은 내년에 고득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이번에 다 느껴보시겠지만 예전에 했던 방향 그대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23년 대비는 조금 변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변형을 어쩔 수 없어요. 22년 2차 때 시험을 가지고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험을 분석한 것을 가지고 23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차 시험이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 기본기 60%, 그 다음에 기본기를 바탕으로 응용할 수 있는 사고력 20%, 그 다음에 그날의 멘탈, 운, 그 다음에 브리타, 지엽적인 거,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디서 한국만 받느냐, 이런 것들의 한 20%, 요게 작용을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이 판가름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기가 40밖에 안 돼. 그래서 기출지문도 많이 안 풀었어. 판례도 많이 몰라. 공부도 얼마 안 됐어. 그런데 그 학생이 사고력이 좀 좋았어요. 기본기를 40밖에 안 배웠긴 하지만 그 40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튀어났어요. 사고력 한 15. 그 다음에 그날 운도 좀 떨어졌어요. 멘탈도 안 깨졌어요. 왜 안 깨졌느냐? 공부를 얼마 안 했으니까 이번에 합격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이 덜하기 때문에 멘탈도 안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이 운도 좋았어. 운도 좋아져 버리니까 기본기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단기 합격이 됐어요.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도 보면은 5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합격한 애들이 꽤 많아요. 공부 진짜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1년 이상 하는 애들보다 점수가 더 좋게 합격을 한 거예요. 그 합격한 이유가 뭐냐? 일단은 그날 멘탈 관리가 되니까 사고력도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좀 약하긴 하지만 점수 역전 형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이번이 그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22년 2차가 유독 단기 합격생들이 많고 그 다음에 공부를 얼마 안 한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고 당연히 기본기를 넓게 알고 있는 애들이 합격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은 그것보다는 이 사고력을 조금 요구를 하고, 그날에 이제 사고력을 기반으로 정신을 집중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비는 이거를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본기 위주로 공부를 했다. 이게 기본적인 노량진이나 일반 수험계의 수험 방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어우러져야 앞으로의 시험이 그대로 출제된다는 가정하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거 어우러져야 이제는 고득점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기본기랑 사고력은 저는 기본 강의 때 이거를 강의를 해요. 기본 강의 때.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기본기랑 사고력을 이제 이 기본기랑 사고력을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커리에서 추가되는 게 뭐냐? 이제 브리타, 지엽적인 거, 그 다음에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본기랑 사고력 이거에 집중을 맞췄다면 지금은 이제 요 브리타나 멘탈 관리 이것도 이제 추가가 된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본 커리에서 크게 변형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이 시험이 방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브리타나 멘탈, 운, 요 부분에 대한 커리가 좀 추가됐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본기랑 사고력은 당연히 전제력 깔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 브리타나 이제 멘탈의 대비 이거에 대해서 커리가 추가가 되는데, 그 커리가 어디에 추가되느냐? 요 심화
심화나 객관식 문제풀이 때 이때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도 이 기본 강의할 때 그냥 기본 강의를 한 게 아니고 기본 강의 플러스 사고력을 조금 보장하도록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판례를 할 때 판례를 단순 암기가 아니고 감나무는 절도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감나무 판례가 왜 나왔는지, 그 왜 나왔으면은 그 법리가 뭐였는지. 그래서 요즘 추세가 이번 시험이 그랬어요. 판례 결론을 묻는 게 아니고 판례 중간을 꼬아요. 중간. 이 판례가 왜 나왔는지 니네가 알고 있니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력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 판례에 대한 이해가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판례에 대해서 변형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본기나 사고력은 저의 경우에는 어디서 보장을 받느냐? 기본 강의. 이때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 강의예요. 기본 강의 때 기본 틀 다 해주고 판례도 웬만한 건 다 해주기 때문에 기본 강의만 잘 소화했다? 이거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점수가 나오긴 해요. 기본 강의 잘 소화했다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기본 강의다. 기본 강의.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나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합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 그래서 기본 강의가 약하다. 자기가 지금 형사법의 큰 틀이 잘 안 잡혀져 있는 것 같다. 그럼 그때는 무조건 기본 강의를 들으세요. 기본 강의에서 웬만한 판례, 웬만한 이론, 웬만한 학설 다 해드리기 때문에 기본 강의가 가장 중요한 컬이고 무조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 이 심화 강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본 강의 때 웬만한 걸 다 해주긴 하지만 모든 걸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불이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이 심화 강의 때는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지엽적인 이론이나 학설이나 판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뭐 전문 증거 파트를 좀 더 사례형으로 공부하듯이. 그래서 심화 강의 때는 이 기본 강의 플러스 여기서는 이제 멘탈 관리라든지 지엽적인 거 이런 거를 대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심화 강의에서는 목표는 뭐냐? 결국 심화 강의는 고득점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합격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은 심화 과정은 고득점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 심화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은 기본 때 했던 거를 가볍게 스킵을 해주고 가볍게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심화를 들어갔었거든요. 심화 파트에서.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본 강의 때 했던 거는 심화 때는 거의 다루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기본이 약하다? 절대 심화를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본 강의를 들으세요. 기본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합격권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가 잘 빗바탕이 깔려지는 상태에서 이제 심화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심화 강의에서 고득점을 위한 과정, 그래서 고득점을 위해서 불이타라든지 멘탈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파트를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그 부분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본이랑 심화 때 한 것을 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 그래서 객관식 문제풀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요. 기본 때 알았던 거, 수업 시간 했던 거, 선생님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국어적 표현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국어를 읽으면서 문제 푸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학생 중에는 중에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기본 강의만 해도 문제가 쑥쑥 풀려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그런 학생들은 수업만 들어도 문제가 풀리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수업을 들어도 알 것 같아. 근데 문제를 풀었을 때는 틀려요. 그게 왜 그러냐? 국어적 표현이 약해서 그래요. 국어적 표현이. 국어적 표현도 약하고 문제 푸는 스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기를 다지고 심화를 다지고 그거를 가지고 문제 푸는 능력은 틀리기 때문에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문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이제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킨다 보면 되고, 그러면 객관식 문제풀이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성경지명 특강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지명 특강은 이제 마무리 정리용으로 어려운 것들만 뽑아서 특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때는 학설 특강,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비교 판례 특강. 우리 판례가 쭉 많이 있는데 그 판례 중에 비슷한 판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달리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뽑아서 비교 판례 특강. 그 다음에 전문 증거는 항상 어렵고 항상 어렵기 때문에 전문 증거 사례 특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성경지명 특강은 어려운 거 위주로 난이도 있는 거를 집중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모든 거 끝났다. 그럼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마지막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동형 마무리 모의고사를 한다. 그래서 이 동형 모의고사가 어쩔 수가 없이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함부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절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기조에 따르면은, 지금 수험 방향에 따르면은 교수들이 함부로 문제를, 함부로라고 하기까지는 어렵지만 문제를 이제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아니고 그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동형 모의고사도 난이도를 높일 거예요. 실제 시험과 비슷하게. 그래갖고 이 판례를 결론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문제를 안 내고 이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래서 중간중간을 함정도 파고,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랑 실제 시험과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그래서 80%는 기존의 기출 문제를 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응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예전보다는 조금 올라갈 수가 있어요. 동형 마무리 특강은, 동형 모의고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커리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본 강의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문제풀이. 이 문제풀이. 그래서 문제풀이는 꼭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가 기출지문을 오래 하다 보면은 판례 자체가 머리에 박혀요. 그래서 어느 학생 중에 그런 학생도 있는데 오토바이 나왔다? 횡령. 이게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수업을 들을 때는 절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출만 풀다 보니까 그런 게 박혀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도 내가 잘하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묻는 게 그게 아닌데, 지문에서는 그걸 묻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판례를 막 임의적으로 끼워 맞춰요. 끼워 맞춰갖고 문제를 틀려버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도 꼭 이것도 수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년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